자, 오늘 대수 첫 시간인데요. 대수는 지수 로그하고요, 삼각함수하고요, 수열 이렇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단원이 다 별개예요. 연결이 안 돼.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예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막 진도를 여기 먼저 나가고 얘 나중에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얘 먼저 나가고 얘 두 번째 나가고 얘 세 번 막 이렇게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뭐 흔치는 않아. 보통은 순서대로 나가. 보통은 순서대로 나가는데 얘네들이 각각의 내용이 완전히 다 별개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지수로그랑 수열을 한꺼번에 같이 나가는 학교도 은근히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아주 없지 않아. 그러니까 뭐 물론 여기 경산 지역의 학교들은 전부 다 순서대로 나가긴 해요. 근데 이제 대구만 가도 막 이렇게 나가는 학교들 많고 뭐 학교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우리는 순서대로 나갈 거고 오늘 할 내용은 지수입니다. 지수와 로그 중에서 지수. 오늘 지수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로그 할 거고요. 로그를 2타임 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 함수가 있고요. 로그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수예요.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웁니다. 거듭제곱 이래서 처음 배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3제곱, 뭐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배우죠. 맞아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계산에 대한 거, 뭐 지수 법칙 이런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수 법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n제곱이다. 이거 중학교 때나 우리 책에도 이렇게 정리가 나누기를 뭐 앞에가 크면 m이 n보다 크면 A의 n-n제곱이고 mn이 같으면 1이고 나누는 뒤에가 크면 n이 크면 거꾸로 빼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숫자로 예를 들면 편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이렇게 기억합니다. 앞에가 크든 뒤에가 크든 같든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해돼? 그리고 토씨를 하나 붙입시다. 단 A의 0제곱은 항상 1이고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고 있죠? 그리고 음수지수는 역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가 커서 A의 4제곱 나누기 A의 뭐 7제곱 이러면 얘는 A의 마이너스 3제곱인데 얘는 A 3제곱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음수지수는 역수다 라고 기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그 생각하는 구조가 빨라지고 편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은데 아니면은 그냥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mn이 같으면 0제곱이 될 것이고 mn이 같으면 0제곱이 될 것인데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건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약분을 해서 뭐 생각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해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 A의 m제곱의 바깥에서 n제곱은 A의 mn제곱이고 뭐 A분의 B의 m제곱이라든지 AB의 m제곱이라든지 분배법칙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길게 안 할게요. 또 뭐 있어? 다 끝났죠 이제? 이런 거 이제 지수법칙 뭐라 그래? 정리되어 있는 거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이라는 이 거듭자 빼고 이 뒤에 것만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맞아요? 3-1에서 최근에 했죠? 제곱근의 뜻이, 이 제곱근 말이야. 제곱근은 x제곱이 어떤 숫자가 될 때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고 요 기호, 루트라고 읽는 요 기호의 한자식,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 대부분 한자식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요 기호의 한자식 표현이 근호라고 하고, 근호 말고 다른 이름이 제곱근이에요. 이 기호의 다른 이름이 제곱근이야.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 그 3학년 1학기 시험 공부하고 막 그럴 때, 6의 제곱근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제곱근 6 이러면 루트 6이야 이러고 외우잖아. 맞아? 이거 그냥 제곱근 6하고 읽은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냥 이 기호 이름이 제곱근이야, 이 기호 이름이. 알아들어요? 이 기호 이름이 영어로 루트고, 근호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 기호 이름이 제곱근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미지수를 제곱했을 때 상수가 되는, 그러니까 6의 제곱근이면 x제곱이 6 되는 x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제곱했을 때 상수가 되는 x를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냥 나랑 수업을 안 했으니까 다 근본적인 얘기를 합시다. 여기서 제곱근은 우리가 얘기하는 방정식의 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x제곱이 뭐가 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곱근에 대한 얘기였다면, x의 세제곱이 6이 되는 x도 존재하겠지. 뭔진 모르지만. 맞습니까? 그럼 이때 x를 세제곱근 6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x 4제곱이 a가 되는 x를 4제곱근 a. 그래서 이 기호가 4제곱근이고 이 기호가 세제곱근이면 아무것도 없는 기호는 제곱근인 거야. 그래서 기호 이름이 제곱근이야.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러면 거듭 제곱근이라는 것은 x의 n제곱이 a일 때 이 n차 방정식의 근을 n제곱근 a라고 표시한다라는 게 거듭 제곱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그런데 지울 필요 없겠네.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실근, 허근 다 합쳐서 그냥 중근도 서로 같은 두 근이야. 그지? 그럼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예요? 2개죠. 3차 방정식은 3개예요. 5차 방정식은 5개고요. n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n개야. 그래서 x의 n제곱이 a일 때 x는 n개 존재합니다. 실근허근 합쳐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상수 a의 n제곱근은 n개이다. 이 두 줄이 같은 말이야.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x의 n제곱이 a가 되는 이런 n차 방정식의 x 근은 n개야. n개라고. 그러면 a의 n제곱근은 n개이다. 두 개 같은 말이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x의 n제곱근 중에서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 그러니까 실근 얘기하는 거지, 실근. 맞습니까? 실근 이러면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실근 이러면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x의 4제곱이 16이래. 그러면 x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4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x제곱이 4인 상황과 x제곱이 마이너스 4인 상황. 여기서 허근 2개 나오겠지? 여기서 실근 2개 나오겠지? 맞아? 자, 그러면 이 짓을 이제 한 32제곱쯤 해봅시다. 32제곱. 32제곱이 얼마쯤 갈까? 뭐 한 1024 가볼까? 2의 10승이다. 뭐 이렇게 가봅시다. 그러면 x의 16승이 플러스 마이너스 500, 아니 루트 씌워야 되잖아. 아 맞지? 루트 씌움, 어? 이건 2를 곱한 거잖아. 2의 5제곱. 2의 5제곱이면 얼마야? 32? 이렇게 되겠죠? 어머니 잘 알아들어? 그러면 x의 16승이 32인 상황과 x의 16승이 마이너스 32인 상황. 여기서는 허근 나오겠네. x의 16승이 마이너스 30이면 x의 8승도 허수가 나오면 허수 나온 다음부터는 계속 허수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는 허근이 16개 나오겠지 이미. 맞습니까? 그러면 x의 8승이 루트 씌우고 루트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이거? 아우 이 4루트 2? 벌써 그지 같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양수 음수로만 갑시다. x 4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루트 2고 음수는 필요 없어요 이제. 맞습니까? 그럼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루트 2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루트 2고 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쨌든 이거 실수야. 루트가 100개 붙든 1000개 붙든 실수입니다. i가 안 붙었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x의 n제곱이 실수인 개수는 이게 n제곱이 100제곱이든 1000제곱이든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할게요. x의 n제곱근이 아니에요. x의 n제곱근이 아니라 a의 n제곱근이죠.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가 있고요.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가 있어요. 홀수제곱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면 x는 마이너스 2. 분명히 실수가 존재하죠. 그럼 홀수제곱이면은 이쪽 결과가 음수여도 실수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a가 음수의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음수의 홀수제곱근은 n제곱근 a 1개 있습니다. 1개. 양수의 홀수제곱근도 1개 있습니다. 홀수제곱근은 무조건 1개 있습니다. x 세제곱이 8이어도 x는 2 하나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습니까? 문제는 짝수제곱근일 때야. 아까 했듯이 1024의 32제곱근 뭐 이런 거 할 때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 뿔마 2개 있습니다. 근데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짝수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실수가. 이거가 기본적으로 너희들한테 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함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4제곱근은 4제곱근. 없다. 이러면 틀려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실수가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16의 4제곱근은 2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16의 4제곱근은 2개이다? 틀려요. 16의 4제곱근은 4개 있어. 그 중에 실수가 2개 있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들어?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2개이다. 이렇게 써야 맞아요. 알아들어? 너희들이 공통 원투를 해봐서 알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때 수학에 비해서 디테일한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말 단어 하나가 빠지고 들어가는 거 애초에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걸 엄청나게 강조하지 않아. 너희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볼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아들어? 근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특히 이제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가면 그냥 단어 하나하나가 뜻이 달라진다라는 걸 굉장히 집착해. 수학이 원래 그래. 거기서부터가 수학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정의가 내려지는 단원들, 특히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저 뒤에 삼각함수 이렇게 정의 내려지는 단원들, 나중에 미적분원 가면은 뭐 미분계수의 정의, 뭐 이런 적분의 정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 단원들은 책에 써 있는 말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외워버리는 게 방법이에요. 얘네 단어가 바뀌면 뜻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허다해. 알아듣죠? 자, 거듭제곱근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x n제곱의 근을 n제곱근 a라고 한다. 뭐 그 다음에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뭐 실수에 대한 얘기 11쪽에 정리돼 있죠. 11쪽 위에 정리돼 있고 밑에 표도 정리돼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얘기들은 해봤고요. 요런 생각을 좀 해볼까? 이게 이제 너희들이 미적분 1에서 하게 될 내용인데 잠깐 땡겨와서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y는 x 세제곱, 뭐 x 5제곱, 뭐 이런 그래프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그래프에서 어떤 상수 a가 돼. y는 a라는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가 x 세제곱 이퀄 a의 실근에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2창 있고 1창 있고 상수항 있고 쭉 펼쳐지는 거 말고 세제곱만 딱 있거나 뭐 아니면 뭐 2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딱 세제곱만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 다음에 y는 x 4제곱, x 6제곱 이런 애들은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는데 y는 x 제곱 같은 거. 뭐 4제곱도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똑같이 생겼어요. 대신 이게 좀 좁아. 2 넣었을 때 4 나올 애가 2 넣었을 때 16 나와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좁은 차이밖에 없어요. 물론 이 뒤에 뭐 3창, 2창, 1창 붙는 함수는 더 복잡하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겼어. 이해돼?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긴 애들은 2차 함수랑 생긴 그 모양은 똑같이 생겼다라는 걸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A가 음수면 거기까지 하고 가자. A가 음수면 음수인 실근이 나오게 돼 있고 양수인 실근이 나오게 돼 있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어쨌든 실근이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는 A가 음수면 흰색 그래프랑 노란색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 그럼 허근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여기는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실근이 2개 나오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짝수차 기본 그래프와 홀수차 기본 그래프. 홀수차 기본 그래프는 사실은 이거 말고 1차 함수 생각해도 돼요. y는 x. 이해돼요? 1차 함수 생각해도 되는데 1차 함수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3차 정도를 그려준 것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홀수차 함수는 밑에서 위로 계속 증가하는 함수를 가지게 돼 있고요. 이해돼? 짝수차 함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함수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유가 왜 그러느냐? 제곱을 하든 4제곱을 하든 전부 다 양수로 바뀌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수직선, x축이 수직선일 때 0에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작아. 음수든 양수든 0에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작다고. 그럼 제곱한 값들이
0에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작으니까 제곱한 값들이 더 작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0에서 멀수록 절대값이 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그러면 제곱값 한 값들이 y좌표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짝수 제곱을 하면 x축보다 밑으로 음수 쪽으로 함수값이 결정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해됩니까?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자, 페이지 넘겨봅시다. 거듭제곱근의 성질 그랬네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그 제곱근의 성질, 아니 제곱근의 성질이란다. 그 뭐지? 지수법칙. 지수법칙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분모가 A니 B니? 분모가 B네. 아니, 그 제곱근에서, 아니, 거듭제곱의 성질, 아니, 뭐야, 지수법칙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제곱근의 성질하고 똑같습니다. 제곱근의 성질. 루트끼리 분수 나누고 있으면 합쳐서 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n제곱근과 n제곱근을 곱하면 합쳐서 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같아야 돼요. 여기는 세제곱근이고 여기는 네제곱근이고 다르면 안 돼. 제곱근 종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 있냐? 아, 이런 얘기가 먼저 있었구나. n제곱근 A, 세제곱근을 세제곱하면, 아니 뭐야, n제곱하면 벗겨집니다. 제곱근을 제곱하면 벗겨졌었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 알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할게요. 이 두 개 차이 알죠? 여기는 이미 루트 안에 들어가서 얘가 실수가 되려면 애초에 x가 양수야. 여기는 해야 돼. 애초에 x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제곱하면 그냥 뻗기면 되고 여기는 x가 음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절대값 씌워야 되죠.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세제곱근 x의 안에서 아까 세제곱 이거는 그냥 x예요. 왜냐면 홀수제곱근은 음수가 가능했었지. 이해돼요? 홀수제곱근 안에는 뿔마가 다 들어갈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4제곱근 x의 4제곱은 절대값 x입니다. 짝수제곱근 짝수제곱을 같이 없애는 거랑 홀수제곱근 홀수제곱을 같이 없애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똑같은 게 바깥에서 세제곱하면 그냥 x고 바깥에서 4제곱하면 그냥 x입니다. 아까 루트에서 했을 때랑 똑같아. 이게 짝수제곱근이냐 홀수제곱근이냐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알아들어? 뭔 말인지 돼요? 이런 디테일은 가지고 가주셔야 된다. 안에서 벗기느냐 밖에서 벗기느냐 그런 얘기 구이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m제곱근 a의 n제곱하고 바깥에서 n제곱 한 게 같다는 거죠. 제가랑 똑같이 하자. nm이 바뀌었네. n제곱근 a n제곱근 a의 m제곱하고 n제곱근 a의 m제곱하고 바깥에서 좌변 우변 바뀌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책엔 얘가 먼저 써 있을 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야? 5제곱근 5 또 쓰지 말자. 3의 4제곱하고 5제곱근 3의 4제곱이 같다는 얘기인데 얘는 무슨 얘기야? 5제곱근 안에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한 거랑 5제곱근 3 곱하기 5제곱근 3 곱하기 5제곱근 3 곱하기 5제곱근 3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랑 연결되는 거야? 여기랑 연결되는 거죠. 같은 제곱근일 때
안에 것끼리 곱하면 같다. 그냥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안에서 거듭 제곱한 거랑 밖에서 거듭 제곱한 거랑 같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를 좀 더 추가하면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n제곱근 a의 m제곱의 바깥에서 l제곱한 것은 안에서 한 거랑 밖에서 한 거랑 같으니까 n제곱근 a의 l제곱근의 바깥에서 m제곱한 거랑 같아요. 그 중간 단계로 이런 게 있긴 하죠. 이렇게 한 거랑 같죠. 얘가 안으로 막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냅다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얘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얘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다시 얘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얘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얘는 들어오고 얘는 나가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그럼 이런 게 가능해요. 5제곱근 3의 제곱의 바깥에서 뭐 4제곱은 6제곱이랄까? 5제곱근 3의 6제곱의 제곱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물론 5제곱근 3의 2, 6, 12제곱도 가능하고 5제곱근 3의 바깥에서 12제곱도 가능합니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해돼요? 알아들어? 네, 그럼 뭐 이런 건 이런 거죠. MP 제곱근 A의 NQ 이렇게 돼 있나? 둘 다 P야? MN을 바꿨구나. MP.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 무슨 말이냐면, 6제곱근 A의 8제곱은 3제곱근 A의 4제곱. 얘네 둘이 약분하듯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6제곱근 A의 8제곱에서 얘를 6제곱근 A의 4제곱의 바깥에서 제곱, 여기가 4 곱하기 2였는데 얘가 밖으로 나간 거야, 이렇게.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얘를 6제곱근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여기서 할까? X의 6제곱이 A의 8제곱일 때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맞아요? X의 6제곱이 A의 8제곱이면 X의 3제곱이 A의 4제곱 또는 X의 3제곱이 마이너스 A의 4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돼?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을 계산할 때는 허근 나오는 얘기, 실근 나오는 얘기 할 때 여기들이 둘 다 X의 세제곱근은 X의 세제곱은 아닌가? 세제곱근, X는 세제곱근, A의 4제곱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거랑 여기서 이렇게 약분한 거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이해돼요? 그래서 거듭 제곱과 우리가 그럼 이거를 단순하게 제일 많이 하던 건 사실은 루트야. 루트 3의 제곱은 날리고 3이었잖아. 여기가 기본적으로 양수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은 6제곱근 A의 8제곱은 약분하듯이 날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알아들어요? 근데 A, B가 양수일 때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는 뭐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이쪽이 큽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똑같은 숫자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몇 제곱근을 했다고 해서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홀수 제곱근도 양수일 때는 여기만인데 여기가 더 큰 숫자가 A가 컸어? B보다 A가 크면은 제곱근 안에도 A 쪽이 크고요.
짝수차도 이렇게 생겼으면 똑같죠?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기본적으로 둘 다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이런 관계가 있다. 네, 그 뒤로는 기능적인 얘기인데 예제 한 두세 개 있죠? 예제 두세 개 있는 건 니들이 해 보시고요. 필수 4번 정도 같이 볼까요? 필수 4번 보면 A가 루트 5고 B가 세제곱근 10이고 16쪽이에요. C가 6제곱근 세제곱근 12고 C가 6제곱근 120인가요? 맞아요? 10. B의 10. 아, 10. 거듭 제곱근을 맞춥니다.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아, 이거 왜 안 썼어? 거꾸로 양쪽에 똑같은 숫자를 곱할 수도 있다. 약분할 수 있으면 통분하듯이 똑같은 걸 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뭔 말인지 해야 돼, 안 돼? 여기서 일로 갈 수 있으면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을 맞춰요. 제일 큰 애로. 누구로? 6으로. 공배수로. 이해돼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몇 제곱근이야, 이거? 2제곱근이야. 제곱근은 2 있는 거죠? 여기 2 있는 거란 말이야. 세제곱 합니다. 제곱합니다. 얘는 그대로 둬요. 어머니 이제 됩니까? 통분하듯이 지수를 같이 제곱해서 제곱근하고 지수를 맞춰주는 거야. 제곱근이 맞춰지면 양수니까 5의 세제곱 얼마예요? 125? 6제곱근 125. 6제곱근 100. 6제곱근 120. 1등, 2등, 3등. 그러면은 큰 거대로 C가 아니라 B, A, C,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조금 아침부터 수업하려니까 힘들죠? 잠깐만 쉬었다가 지수의 확장 얘기하면서 오늘 지수 끝까지 할 거니까 잠깐만 쉬세요.